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이곳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7층 건물로 35개의 오피스텔과 7층에 주인세를 갖춘 오피스텔입니다. 현재도 공실 없이 임차인으로 꽉 채워진 상태이며 향후 낙찰을 받는다라면 월세 약 2천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보러 가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으로 수익형 물건 낙찰 받고 싶어 하신 분이 참 많은데 취득세 때문에 다들 망설여지실 건데, 오늘 소개할 물건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들한테 최상의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소개시켜드리는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 경매 물건 보통 9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3.5%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특히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이 됐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세가 8%,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2%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택세 상관없이 취득세를 무조건 12%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경우 수익형 다가구주택 낙찰받기 망설여지시는데요. 취득세는 현황상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무상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은 다주택자나 또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1층에서 6층까지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즉 4.6%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7층 부분은 단독주택인데 3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8%가 적용이 되고 법인의 경우는 1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 건물에 대해서 주택 부분만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주택자, 법인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오늘의 경매 물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신림역은 굉장히 상업시설, 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데 횡단보도 하나 없이 하나하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도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만 8437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13-31번지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50억 851만 5880원입니다. 현재 본건은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인 40억 681만 3천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4억 68만 13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86.1평, 건물 면적 314.6평, 제시의 건물로 17.4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임차인과 개인 채무로 인한 두 건의 강제 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05년 1월 14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05년 1월 18일 관악농협 라매점의 근저당권이며 현재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2건, 임차권 5건, 따라서 등기부상 총 채무액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으며 근저당권 등은 모두 말소 가능합니다. 본건의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 채무액은 겨우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총 보증금이 무려 33억 9,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초 임차권 등기 설정한 날이 2024년도 7월 달이에요. 이제 겨우 한 6개월 지난 물건인데 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허구의 전세자금 대출 또한 매우 까다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까지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가 2024년도 전세 기피 현상으로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지상 7층 건물로 건폐율은 51.05%, 용적률 308.03%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 주차장과 계단실, 장애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101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6층까지 오피스텔, 7층은 단독주택, 옥탑은 옥탑 1과 옥탑 2가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상에는 여기에 주거용 시설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801호와 901호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재 사항이 있는데 7층에 다용도실 12평방미터, 옥상 8평방미터, 총 20평방미터가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은 약 300만 원대 나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옥내 2대, 옥외 2대, 기계식 4대, 따라서 총 8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주차장 38.32평, 계단실 원룸 한가구
상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6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데 43.95평, 층별로 7가구가 존재하고 있어 총 3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층은 단독주택 39.81평 한 가구, 옥탑 1 5.54평, 옥탑 2 5.54평, 총 오피스텔 35개 실과 단독주택 1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05년 1월 14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2005년 1월 18일 관악농협 보라매점의 근저당 건입니다. 본건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임차인 모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원룸형 오피스텔 35가구와 7층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층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5개 호실 모두 임차인은 꽉 채워진 상태이며 임차인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 시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매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시장에서 원룸을 구한다고 했을 때 최우선 변제금 기준에 대해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녀분들 집 구하실 때 중개업소에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그 건물의 최초 근저당 설정이 기준이에요. 본건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대상 기준은 2005년 1월 18일인데 이때 서울시의 경우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현재에는 1억 6,500만 원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본 물건의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101호, 203호, 302호, 402호, 502호, 505호 총 6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물 외부,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면부에 주차장이 총 4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기계식 주차장 4대 있어서 여기 건물은 총 8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계신 지금 현관 정문입니다. 자, 1층 같은 경우 특이한 세대 하나가 보이는데 101호. 여기는 지금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방인데 호실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101호의 경우 현황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전용 면적은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추정컨대 약 6평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한번 측면 한번 봐볼까요? 측면은 막혀 있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없는데 우측 벽면은 도시가스 계량기가 2개 존재하네요. 그리고 저 안쪽에 간이 창고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일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보일러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건 아무래도 101호 관련 보일러 같습니다. 본 건물 외관을 보시면은 여기 꼭대기층에 보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구조가 좀 달라 보이는데 저기는 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주인 세대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건물 입구 들어오자마자 우편함이 보이는데 여기는 따로 호수별로 우편물은 되어 있지 않고 층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편물이 전혀 없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저희가 현관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메인 현관문이 있고 가운데에 또 별도의 계단실이 있습니다. 계단실 옆에 조그마한 간이 창고가 있고 창고 옆에 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본 건물 좀 특이한 게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외에 공간은 없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11인승입니다. 자, 오늘은 7층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까지 올라가서 살펴본 다음에 복도를 통해서 1층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701호, 여기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현재 주인 세대로 이 건물의 소유자분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무려 37.9평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 취득세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라면 1층에서 6층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4.6%가 적용이 되고 주택 부분, 특히 4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1가구 3주택 됐을 때 취득세가 8%가 될 거고요. 1가구 4주택 되는 분들은 12%가 되겠죠. 이 물건은 전체적으로 근생 부분이 훨씬 많고 주택 부분 적기 때문에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단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이런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맞춤인 물건 같습니다. 자,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 오자마자 조그마한 출입문이 있는데 801호와 901호가 여기 존재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옥탑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801호와 901호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공부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주거용 시설이 또 안에 되어 있네요. 801호와 901호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전입 신고되어 있는 세대가 없는 걸로 일단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샤시 부분이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7층에 다용도실 12평방미터와 그다음 옥상 8평방미터 총 20평방미터가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좀 알려줬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이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다만 보통 이런 신림동이라든가 봉촌동 다가구 주택의 일반 건축물 제곱미터당 작게는 12만 원대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물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 물건은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제곱미터당 15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안 면적이 2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300만 원대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정이 듭니다. 그리고 미니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LG U+ 등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요. 배수 상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화단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약간의 물자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거든요. 상부 부분이 조금 크랙이 가 있는 게 보이는데 누수는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옥상 상태는 여기는 뭐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그런 흔적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청소만 깨끗이 한다면 충분히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6층입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출입문이 하나가 보이는데 여기에 전체 세대를 닫을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6층 내부로 들어왔는데 바닥이 우드 느낌의 데코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드 느낌 때문에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거든요. 밝은 느낌의 타일이 깔렸다라면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을 줬을 건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오피스텔은 2층에서 6층까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층이 1호에서 7호까지 총 7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층별 전용 면적은 다 똑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1호 라인은 4.4평, 2호 라인 4.2평, 3호 라인 4.1평, 4호 라인 4평, 5호 라인 4.1평, 6호 라인 4.6평, 7호 라인 4.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가 다 4평대를 이루고 있어요. 이 물건은 실내가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 상태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데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도 끝에 창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창문 통해서 내부 공기를 충분히 순환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층이 높기 때문에 망간기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 수도 계량기 하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네요. 바로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 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층에 전혀 공급지 않는 세대 없습니다. 다음 5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층 벽면은 다 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또한 바닥재가 우드 느낌의 데코 타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1호에서 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만의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출입문과 벽 사이가 벽이 서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 건물에 답답함을 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벽면이 살이 없었더라면 더 넓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반대로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또 아늑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투척하네요. 저쪽 내려가면서 벽면 타일들 깨진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전혀 깨진 흔적들 발견되지가 않네요. 마찬가지로 누수 흔적도 없고요. 건물 청소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401호에서 407호까지 총 7개 호실을 가지고 있고 전용 면적 4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월세 임차에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신림역 주변에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저희가 볼 때 전용 면적 4평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5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복도의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1호에서 7호까지 전용 면적 4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지 않는 세대 없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도 201호에서 20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2층까지 전층을 다 둘러봤어요. 근데 2005년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물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깨진 데 파손된 데 하나 없이 바닥재는 전혀 기스난 데 없이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연식은 좀 오래됐긴 했는데 내부 상태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임차인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층 내려가고 있는 중간인데 여기에 유리창 없이 그냥 오픈되어 있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공기가 이 건물 내부로 순환이
차원이 되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저희가 옥상에 쭉 내려왔는데 지금 1층에 다시 왔습니다. 이 별도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 벽면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거든요.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기 계량기 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열기가 좀 힘들어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단전된 세대 전혀 없고 도시가스도 공급되는 세대 없거든요. 모든 층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건물 좌측에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는 세대별로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에 수도 계량기 눈에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가 공급되고 있고요. 수도 요금은 n분의 1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임차인이세요? 네.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 이 건물이 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기랑 가까운 게 그냥 편의점, 버스 정류장. 교통 부분이 가장 좋다는 뜻이네요. 네. 그다음 내부는 어때요? 그냥 혼자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원룸 형식인 거죠? 네, 맞아요. 빌트인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세탁기, 냉장고, 어. 에어컨이랑 어, 옷장 같은 거 다 옷장. 있고. 이 건물이 2005년식으로 좀 오래된 건물인데 내부에 뭐 오래된 그런 느낌이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느낌은 없어요. 도배를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가전들도 다 새 제품이고 그래서 언제 정도에? 제가 작년 1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기존의 임대인이 좀 신경 썼던 거네요. 주차 공간이 좀 적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대다수 임차인들이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저도 없기 때문에. 호수 대비 주차 공간이 좁다 하더라도 8대면 충분하고 대다수 다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건물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본 건물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어요. 심지어 횡단보도 하나 건너지 않고는 아주 단거리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2층에서 6층까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7층은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 수익형 다가구주택 낙찰받기 어려운데 본 건물은 오피스텔 부분은 취득세 4.6%, 주택 부분만 다주택자 중과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낙찰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호실수는 오피스텔 35개 호실과 주인 세대 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충분히 2천만 원 이상 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이 건물은 200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20년 이상 지났는데 제가 건물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 2005년산이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고 내부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합니다. 따라서 비록 2005년식이라는 게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옥상 부분에 20제곱미터 정도가 일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약 300만 원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살펴봤더니 충분히 원상복구도 고려해 볼 만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고무석 나와 있지 않은 801호와 901호 이 부분을 임차인 드릴 수 있다라면 그분들 통해서 이행강제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차인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상복구도 고민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한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너무 지하철역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임차인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보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거든요. 따라서 월세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물건 중에서 가장 월 수익이 많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펙 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기업을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 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